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설마 이 정도일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콩나물 좋아하세요? 아마 대부분 좋아하실 거예요. 저도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콩나물국 한 그릇이면 속도 풀리고 해장도 되고 참 좋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콩나물이 어떤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 그리고 혈압 약 드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조심해야 할 음식이에요. A. 콩나물이 뭐가 나빠요? 채소인데. 네, 맞습니다. 콩나물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뭐냐고요? 바로 소금이에요. 여러분, 콩나물국 끓이실 때 소금 안 넣으세요? 당연히 넣으시죠. 안 넣으면 맛이 없으니까요. 콩나물 무침을 하실 때도 소금, 간장, 젓갈 넣어서 간 맞추시죠? 그게 바로 문제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콩나물 드실 때 소금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지인 한 분을 만났어요. 70대 초반 남자분이셨는데 투석 받으러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어르신,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분이 한숨 쉬면서 하시는 말씀이 콩나물 때문이야. 네, 콩나물이요? 그래, 나는 건강하려고. 매일 콩나물이 들어간 음식을 골고루 먹었었는데 그게 내 신장을 망가뜨렸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고 의사 선생님들께도 여쭤봤어요. 그리고 알게 된 사실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장이 뭐 하는 기관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정수기 필터예요.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 독소를 걸러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 필터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성능이 떨어지겠죠. 20년, 30년 쓴 정수기 필터. 생각해 보세요. 구멍이 헐거워지고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신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요? 신장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장은 상당 부분 손상될 때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조용히 망가져요.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붓고 숨이 차고 그때 가서야 병원 가면 이미 늦은 거예요. 선생님,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투석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투석이 뭔지 아세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서 팔에 굵은 바늘 꽂고 4시간씩 기계랑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평생요. 신장 이식받지 않는 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해요.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알고 지내던 어르신께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콩나물국 끓이실 때 소금 많이 넣지 마세요. 그런데 대부분의 반응이 이래요. 에이, 괜찮아. 나는 짜게 안 먹어. 정말 그럴까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아침에 콩나물국 한 그릇, 여기에 소금을 넣으면 보통 2g 정도 들어가는데 간을 짜게 하시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루 권장 소금 섭취량은 5g입니다. 아침 콩나물국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거기다 점심에 김치, 저녁에 찌개 드시면요,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겨버리죠. 그래도 나는 건강한데요? 네, 지금은 괜찮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장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60세 이상이신 분, 혈압 약 드시는 분, 당뇨 있으신 분,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셨다고 들으신 분, 이런 분들은 콩나물 드실 때 무조건 소금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콩나물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콩나물은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칼로리 낮고 식이섬유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고요. 문제는 어떻게 먹느냐예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 딱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콩나물은 반드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으세요. 왜냐고요? 콩나물에는 칼륨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칼륨도 신장이 안 좋은 분들한테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에 씻으면 칼륨이 일부 빠져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귀찮아도 3번 이상은 씻어주세요. 그냥 한 번만 씻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꼭 여러 번 씻으셔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시면 더 좋아요. 아니면 데치는 방법도 좋아요. 그러면 칼륨이 일부분 감소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콩나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 드세요. 저는 아삭한 식감이 좋아서 살짝만 데쳐요. 안 됩니다.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생콩나물이나 덜 익힌 콩나물을 드시면 세균 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콩나물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위산이 강해서 이런 세균을 어느 정도 막아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위산 분비가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끓는 물에 최소 2분 이상은 충분히 익히세요. 아삭한 식감보다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소금을 최대한 적게 넣으세요. 그럼 맛이 없잖아요? 맛이 없어도 참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면 들깨가루를 넣는다든지, 다시마 육수를 진하게 내서 사용한다든지, 소금 대신 맛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저온간이 필요하면 아주 조금만, 정말 살짝만 넣으세요. 그리고 간장이나 젓갈 같은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거기에도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제가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콩나물 무침 하실 때 보통 간장 2스푼, 소금 한 꼬집, 새우젓 조금 넣으시잖아요? 그것만 해도 소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하루 권장량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번째, 국물은 절대 마시지 마세요. 국물에 영양이 다 들어있는데요. 아니에요. 국물에는 주의해야 할 성분들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콩나물에 들어있는 퓨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퓨린이 우리 몸속에서 요산으로 바뀌는데 이게 쌓이면 통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게 돼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러셨어요. 매일 아침 콩나물국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드셨대요. 국물이 시원하고 속도 풀리고 좋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발가락에 극심한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통풍이래요. 그리고 검사해 보니까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었대요. 그리고 칼륨이라는 성분도 국물에 다 녹아 있어요. 신장 안 좋으신 분들이 이 국물 마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하루에 한 번만 드세요. 하루에 3끼 다 먹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는 거예요. 콩나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번, 작은 접시 하나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다이어트 하려고 콩나물만 먹는데요. 그것도 위험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욱 그래요. 콩나물만 계속 드시면 퓨린이 과도하게 쌓이고 칼륨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기. 2. 끓는 물에 2분 이상 익히기. 3. 소금은 최대한 적게 넣기. 4. 국물은 되도록 마시지 않기. 5. 하루에 한 번만 먹기. 이 5가지만 지키시면 콩나물은 약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지키지 않으면 독이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먹었는데 괜찮았는데요. 지금은 괜찮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장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많이 손상된 상태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투석 받으시는 분들 중에 콩나물 때문에 신장을 망가뜨린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건강하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될 줄 몰랐다예요. 여러분은 그런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드시면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특히 와파린이라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고요? 콩나물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어요. 이게 와파린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최악의 경우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와파린 먹는 사람은 콩나물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양을 조절하셔야 하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당뇨랑 콩나물이 무슨 상관이에요? 당뇨가 있으면 신장이 더 빨리 나빠질 수 있어요.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당뇨 환자분들은 이미 신장이 약해질 위험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소금을 많이 먹으면 신장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콩나물 드실 때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당뇨 환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혈당 관리한다고 밥을 줄이고 콩나물을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이 칼로리가 낮으니까 좋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1년 만에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콩나물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드셨대요. 그리고 국물까지 다 드셨대요. 여러분, 건강하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콩나물을 어떻게 조리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콩나물국 끓이는 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콩나물을 흐르는 물에 3번 이상 씻습니다. 그리고 찬물에 10분 정도 담가두세요. 그 다음에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팔팔 끓입니다. 물이 완전히 끓으면 콩나물을 넣으세요. 그리고 최소 2분 이상 끓이세요. 아삭한 식감이 없어지잖아요? 괜찮아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간은 어떻게 하냐고요? 소금 대신 다시마 육수를 진하게 내서 사용하세요. 멸치 육수도 좋아요. 그리고 마늘, 대파 같은 향신료로 풍미를 더하세요. 생강을 조금 넣는 것도 좋습니다. 저온 간이 필요하면 소금을 아주 살짝만 넣으세요. 정말 살짝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건더기만 건져서 드시고 국물은 버리세요. 국물이 아까운데요? 아깝지 않아요. 그 국물에 퓨린과 칼륨이 녹아 있어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과감히 버리세요. 다음은 콩나물 무침을 만드는 법입니다. 콩나물을 깨끗이 씻고 물에 2분 이상 삶으세요. 그 다음에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꼭 짜세요. 양념은 어떻게 하냐고요? 소금, 간장 대신에 참기름과 깨소금, 다진 마늘로 무쳐보세요. 그럼 맛이 싱거울 것 같은데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오히려 이게 더 맛있어요. 짠맛에 길들여진 미각이 돌아오면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식초를 조금 넣으면 새콤한 맛이 나서 싱거운 느낌이 덜해요. 레몬즙을 짜 넣는 것도 좋습니다. 콩나물밥은 어떻게 하냐고요? 밥 지을 때 콩나물을 올려서 같이 지으면 되는데요.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어요. 간장 양념장 만들 때 간장을 적게 넣으세요. 그리고 설탕 대신 올리고당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양념장을 밥에 비빌 때도 조금만 넣으세요. 많이 넣으면 짜지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소금을 적게 넣으라는 건 알겠는데, 그럼 뭘로 간을 맞춰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콩나물 보관법도 중요해요. 콩나물은 금방 상하는 채소잖아요. 그래서 보관을 잘못하면 세균이 더 많이 번식할 수 있어요. 사오시면 바로 물에 담가서 냉장 보관하세요. 그리고 2, 3일 안에 드세요. 가끔 보면 콩나물을 구입하신 뒤에 일주일 이상 냉장고에 넣어두고 드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러면 안 돼요. 세균이 많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하면 안 돼요. 콩나물은 냉동 보관하면 식감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러니까 신선한 걸 사서 바로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한데요? 그냥 안 먹는 게 낫겠어요? 아니에요. 콩나물은 정말 좋은 음식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처음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조금만 신경 쓰면 신장을 지킬 수 있어요. 투석실 갈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 가서 4시간씩 투석 받는 것과 콩나물 조리할 때 조금 신경 쓰는 것 중에 뭐가 더 힘들까요? 당연히 후자가 훨씬 쉽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콩나물뿐만 아니라 다른 음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금치, 근대, 우엉 같은 채소들도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런 채소들도 마찬가지로 물에 충분히 씻고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물 종류, 찌개 종류 전부 조심하셔야 해요. 거기에 소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정말 많아요. 신선한 과일, 채소, 흰살, 생선, 닭가슴살, 두부, 달걀 등등 저염식으로 조리하면 얼마든지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콩나물과 궁합이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같이 드시면 더 건강에 좋습니다. 첫 번째, 두부예요. 두부요? 왜요? 콩나물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만나면 결석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부에는 칼슘이 많잖아요. 콩나물과 두부를 같이 먹으면 옥살산이 장에서 칼슘과 결합해서 대변으로 빠져나가요. 신장까지 가지 않고 미리 걸러지는 거죠. 그래서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콩나물국에 두부 넣어서 끓이시거나 콩나물 무침에 두부 부침을 곁들여서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 멸치나 황태예요. 그것도 궁합이 좋아요? 네, 멸치나 황태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잘 맞춰집니다. 그리고 멸치나 황태로 육수를 내면 소금 없이도 깊은 맛을 낼 수 있어요. 콩나물국 끓일 때 멸치 육수나 황태 육수를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현미나 보리예요.
그건 왜죠? 콩나물에는 식이섬유가 많지만 탄수화물이 부족해요. 현미나 보리는 좋은 탄수화물이 풍부하죠. 콩나물밥 하실 때 흰쌀 대신 현미나 보리로 하시면 영양가도 높아지고 혈당도 천천히 올라가서 좋습니다. 반대로 콩나물과 피해야 할 조합도 있어요. 첫 번째, 짠 음식이에요.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거요. 콩나물 자체로도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짠 음식까지 더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콩나물 먹을 때 김치는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저형 드시고 싶으면 김치를 물에 살짝 헹궈서 드세요. 그러면 염분이 조금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고기나 해산물이에요. 왜요? 그것도 단백질 아니에요? 맞아요. 하지만 고기나 해산물에도 퓨린이 들어있어요. 콩나물에도 퓨린이 있는데 여기에 고기나 해산물까지 더하면 퓨린 섭취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서 통풍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그럼 콩나물 먹을 때는 고기를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하루에 한 가지만 선택해 보세요. 점심에 콩나물을 먹었다면 저녁에는 고기를 먹고 저녁에 콩나물을 먹었으면 점심에는 고기를 먹는 식으로요. 한 끼에 퓨린이 많은 음식을 여러 가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술이에요. 술이요? 당연히 안 좋겠죠. 네, 맞아요. 술은 신장에 정말 안 좋아요. 특히 콩나물 먹고 술 마시면 요산 배출이 더 안 되거든요. 흔히 콩나물국이 해장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 날 콩나물국 드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차라리 물 많이 드시고 충분히 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콩나물 먹을 때 기억할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1. 소금 적게 넣기. 2. 국물 버리기. 3. 하루 한 번만 먹기.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콩나물을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혈압약 드시는 분, 당뇨 있으신 분,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콩나물을 좋아하는데 먹어도 될까요? 먹는다면 얼마나 먹어도 될까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특히 칼륨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콩나물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혈액 검사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6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은 꼭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특히 신장 기능 검사요. 신장 기능 검사에서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크레아티닌이에요. 이게 높으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사구체 여과율, GF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60 미만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병원에서 검사 받으시면 결과지를 주거든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만약 크레아티닌이 높거나 GFR이 낮으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식단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초기에 발견하면 관리를 통해서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식단 조절하고 혈압 관리하고 혈당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콩나물 같은 음식 조심하시면 돼요. 실제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도 잘 관리하시면 투석 없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반대로 관리 안 하시면 빠르게 나빠져서 투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렇게 하셨어요. 매일 아침 콩나물국을 드시는데 소금은 거의 안 넣으세요. 대신 다시마 육수를 진하게 내서 사용하시고 들깨가루를 넣으세요. 그리고 국물은 절대 안 드시고 건더기만 드세요. 맛이 없지 않나요? 처음엔 싱겁게 느끼셨대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익숙해지셨대요.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이 느껴져서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드셨는데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신장 기능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대요. 반대 사례도 있어요. 70대 남자분인데요. 건강하려고 매일 콩나물을 드셨어요. 아침에 콩나물국, 점심에 콩나물 무침, 저녁에도 콩나물 반찬. 그런데 다 짭짤하게 간을 하셨대요. 싱거우면 못 먹겠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년 후에 갑자기 다리가 붓고 숨이 차서 병원 가셨는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대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부터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셨대요. 두 분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바로 소금이었어요. 같은 콩나물을 먹었는데 어떻게 조리했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콩나물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방식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잘못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늦은 건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지만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막을 수는 있어요. 지금부터 소금 조심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검진 결과 신장 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나왔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세요.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바로 병원 가서 상담받으시고 식단 관리 시작하세요. 자,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릴게요. 콩나물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5가지. 칼륨 제거를 위해서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기, 세균 제거를 위해서 끓는 물에 2분 이상 익히기, 신장 보호를 위해서 소금 최대한 적게 넣기, 퓨린과 칼륨이 우러난 국물은 되도록 먹지 않기, 과다 섭취 방지를 위해서 하루 한 번만 먹기, 그리고 콩나물과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 두부, 멸치, 황태, 현미, 보리, 콩나물과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음식, 김치나 젓갈 같은 짠 음식, 고기나 해산물과 같이 먹지 않기,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음식은 술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60세 이상이신 분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1년에 한 번은 꼭 신장 기능 검사 받으세요. 크레아티닌 수치와 GFR 수치를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관리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콩나물 조리법 꼭 실천해 주세요. 귀찮은데요. 여러분, 일주일에 3번 투석실 다니는 것과 콩나물 조리할 때 조금 신경 쓰는 것 중에 뭐가 더 귀찮으실까요? 당연히 투석이 훨씬 더 힘들죠. 지금 조금만 신경 쓰시면 나중에 큰 고생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 꼭 부모님께 알려드리세요. 어머니, 아버지 콩나물 드실 때 소금 조심하세요. 국물은 마시지 마세요. 이 한마디가 부모님의 신장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도 오늘부터 소금 줄여서 먹겠습니다. 이런 다짐도 좋고요. 우리 어머니께 바로 알려드렸어요. 이런 것도 좋아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신경 쓰는 것들이 쌓여서 건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콩나물 조리법 하나 바꾸시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고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